바탕화면에 한컴 오피스 2020 더블클릭, 한글 2020 더블클릭, 그리고 세문서 눌렀습니다. 창 다음처럼 바뀌죠? 자, 창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딴 분들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괜찮아요. 켜지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화면의 구성부터 이름을 좀 외워볼게요. 설명을 할 때 명칭을 조금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따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명칭 먼저 읊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어요. 있나요?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 자,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에 보면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있는 부분 있어요. 여기를 창 조절 버튼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창 조절 버튼에는 짝대기가 이름 뭐예요? 최소화. 누르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여기 작업 표시줄에 숨겨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최대화. 이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창 크기를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넓어지게 혹은 반대로 작게 이렇게 작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최대화, 최소화, 최대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닫기. 끌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 조절 버튼의 아래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기본 도구 상자 접기펴기거든요. 그냥 접기펴기라고 외울게요. 자, 이거 접기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그 아래쪽에 그림 없어지죠? 다시 누르면 펼쳐져요. 이제 간혹가다 학생분들이 더블 클릭이 습관이 있으셔서 요 기본 도구 상자를 자꾸 닫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메뉴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기본 도구 상자가 닫히거든요. 메뉴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요거 눌러서 펼치거나 아니면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메뉴가 그럼 어디냐? 여기 편집, 보기, 입력, 검토, 도구라고 써져 있는 게 메뉴입니다. 여기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라고도 해요. 자, 거기 글자 눌러볼까요, 선생님? 옆에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 저는 수업할 때 화살표 안 눌러요. 잘. 그 메뉴에서. 글자에다 눌러주세요. 자, 글자에다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그림이 변동하죠, 선생님. 자, 눌렀을 때 변동하는 이 부분을 기본 도구 상자. 뭐라 한다고요? 기본 도구 상자. 자,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상자 아래쪽에 이 부분이요. 여기를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서식 도구 상자. 선생님, 저 보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서식 도구 상자. 자, 이 서식 도구 상자는 그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아이콘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꼴을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렬을 한다던가. 그거 외에도 이 자리에 되돌리기, 다시 실행, 미리 보기, 인쇄, 저장, 불러오기 다 있어요. 워낙 자주 쓰는 아이들이 서식도구 상자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도구 상자 바로 아래 보면은 자가 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눈금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모르셔도 돼요, 사실. 자, 이거 눈금자 아래쪽에 보면 흰색 종이 있죠? 여기를 편집창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자, 편집창에 보면은 요 꺽쇠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꺽쇠의 의미가 뭐냐면 여백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고요? 여백.
그래서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게 여백이잖아. 여기는 요 바깥쪽에는 요 꺽쇠의 바깥쪽에는 글자나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거를 넣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려지지도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여기에 파란 색깔 화살표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깜빡깜빡 커서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처음 시작, 글자를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백의 크기는 나중에 저희가 조절하는 거 배울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여백을 이렇게 넓게 안 쓸 때도 있잖아. 엄청 여백 없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백 크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백은 처음에 위에 3.5, 아래 3cm,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 여백이 주어지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여백을 없이 문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백이 없으면 문서의 글자가 안 읽혀요, 선생님. 깜지 써보셨어요? 깜지를 모르는군요. 벌을 제가 많이 받은 저만 아는 거구나. A4 용지에다가 반성문 쓰듯이 쭉 끝부분에다가 붙여서 글자 쫙 쓰는 게 깜지예요. 벌 주려고. 그거 보면 글씨 하나도 안 읽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백은 좀 있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여백이 또 있어야 되는 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A4 용지 기준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1cm 정도의 여백을 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그 1cm 여백이 없다면 프린트가 안 됩니다. 인쇄가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백은 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앞에 보면은 파란 색깔 화살표 있잖아요, 선생님. 요 파란 색깔 화살표 이름은 문단보호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자, 문단보호는 커서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표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문단보호가 하나 더 생겨요. 그죠? 또 누르면 또 생겨. 자, 그리고 마우스를 가지고 요 파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서를 옮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죠. 이 부분은 아무리 클릭해도 커서가 안 옮겨집니다. 왜? 문단보호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셔서 만약에 연습을 하신다면 요 문단보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사용자가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서 껐다 켰다 하냐? 여기 메뉴, 리본 메뉴, 보기라고 있죠. 보기 클릭.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문단보호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요거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럼 없어져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얘가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우리 초보자잖아요? 커서가 어디 있는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커서가 아니고 커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보호를 좀 체크를 해놓는 게 편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1/1쪽 1단 1줄 1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줘서 상황선인데, 잘 보면은 1/1쪽이죠.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커서의 위치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다, 이 얘기군요. 키보드에서 선생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톡 눌러주세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톡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2/2쪽으로 바뀌었죠? 요런 상황을 보여준다 해서 상황선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선의 오른쪽에 보면은 종이 큰 거랑 종이 3장이랑 슬라이더 있고 폭맞춤 혹은 쪽맞춤 써져 있는 여기 확대 축소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네요. 자, 여기에 첫 번째 거 아이콘부터 얘기하면 쪽륜각입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림 이름 뭐라고? 쪽륜각. 자, 이 쪽륜각은 눌러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절치선으로 바뀌죠, 빨간색. 그 여백을 표시하던 게 없어져요. 여백 부분을 가려줍니다. 다시 누르면 여백이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일할 거면 여백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자리에 글자가 안 써지는데 여백 좀 파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좀 켜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폭맞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폭맞춤. 자, 폭맞춤은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폭을, 그 A4 용지 폭을 맞춰주는 거. 여기 양옆 끝부분이 꽉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쪽맞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눌러볼게요. 자, 그럼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두 장이 다 한 번에 보이죠? 쪽맞춤은 A4 용지 전체가 다 보이게. 이 상태에서 글자 쓰면은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멀리서 보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요거 두 번째 있는 폭맞춤 눌러놓고 작성을 하고, 저는 미리 보기 대신에 전체적으로 모양새 보고 싶다 그러면 쪽맞춤 누르는 편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종이 큰 거, 작은 거 확대 축소 있잖아요. 요 내비게이션 바? 요거를 드래그 하면은 더 크게 했다, 더 작게 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단축키가 있어요. 자, 키보드에서 요게 휠이에요, 선생님. 요게 휠이에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고요. 위로 굴리면 확대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요게 휠이에요. 어디 클릭하는 소리가 나는데 휠 굴리실 때 요거를 꾹 누르면 안 돼요. 이걸 누르고 굴리시면 안 돼요. 그냥 굴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누르고 굴리는 소리가 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다시 클릭 먼저 하고요, 선생님. 클릭을 먼저 하고 컨트롤 떼고 컨트롤 떼고 마우스 왼쪽 버튼 가지고 클릭 먼저. 이제 컨트롤 누르고 휠을 굴려요. 왜 안 움직이지? 쪽여백 눌러놨네. 이거 다시 누르자 그랬는데. 첫 번째 그림 다시 누르자 그랬는데 선생님 말고 컨트롤 누르고 한번 해봐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려요. 잘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컨트롤 누르고 화면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종류가 이거 눌러놓으세요. 화면에다 커서를 화면에 보내는구나. 나 커서를 여기다가 떨었더니 안 움직이네. 아, 커서를 화면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렇군. 잘하셨어요.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 아니고 이제 근데 선생님 컴퓨터 다룰 때 내가 바꾸고 싶은 거에다가 마우스 올려놓는 게 정석. 요게 바꾸고 싶은 화면이잖아. 그죠? 얘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면은 얘를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다루실 때는 항상 내가 바꾸고 싶은 게 기준. 자, 확대 축소까지.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빠르게 읊어볼게요. 첫 번째 거. 이거 제목 표시줄. 맨 위에 저거 제목 표시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본 메뉴.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화살표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요 파란 색깔 화살표. 문단부. 책에는 없으니까 써놓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 확대 축소의 단축키. 아, 이거 안 했구나. 서식 도구 상자.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돼요. 제가 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죠. 자, 위에 상단에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폭맞춤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폭맞춤 눌러줄게요. 요거 누르셔도 돼요. 요거 두 번째 거.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장에다가 클릭하고 커서 깜빡깜빡 백스페이스에서 한번 지워주세요. 두 번째 장이요? 네. 여기 두 번째 장인 걸 여기 왼쪽 아래 상황선 보면 돼요. 이 슬래시 이쪽.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백스페이스 그냥 글자 지우는 거. 선생님 컨트롤 누르지 말고 그냥 백스페이스. 그건 엔터고. 백스페이스 누른 거 맞나? 글자 지울 때 쓰는 거. 아니, 요 그건 누르면 안 되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 누르면 한 장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한 장 지울 거라서. 아, 지운 건 엔터, 백스페이스. 지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줄로 내려와서 쓰고 싶을 때 엔터 하겠죠.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써볼게요. 어우, 내 붓이 떨어졌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자, 근데 선생님, 내가 여기 13층이 아니고 9층이어야 돼. 그죠? 그럼 오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실 때는 방향 키오는 마우스를 가지고 수정하고 싶은 글씨 뒤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럼 커서 옮겨지죠. 그리고 백스페이스로 글자를 지워줘요.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은 삽입이라고 써져 있죠? 잠깐. 자, 아래쪽에 삽입이라고 써져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수정이라고 바뀌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만나서 반가워요 글자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놨나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를 한번 더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써지는, 네, 어떻게 써져요? 뒤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면서 써지죠. 요게 수정 상태. 자, 일전에 선생님, 제가 키보드 얘기를 했었는데, 키캡 이름을 했었는데요. 요거 삽입과 수정 상태를 바꾸는 키캡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응, 뭐였죠? 땡. 딜리트는 삭제. 인서트. 자, 딜리트 키 위에 보면은 인서트라는 키 있어요. 있나요? 그거 누르면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삽입과 수정 상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좀 했나봐요. 원래 윈도우 자체에서는 인서트 키, 그러니까 삽입과 수정 상태를 변환하는 게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삽입과 수정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인터넷이라던가 엑셀이라던가 파포라던가에서도 이 삽입과 수정 상태가 이제 바뀔 거예요. 그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인서트 키 조금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수정할 때 글자가 뒤에 있는 게 지워지면서 수정이 되면 수정 상태, 뒤로 밀려나면서 글자가 써지면 삽입 상태. 오케이? 자, 삽입 상태로 다시 바꿀게요. 했나요? 삽입 상태로 다시 바꿨어요? 여기? 자, 요거 글자를 지워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 앞쪽에다가 클릭해 줄게요. 자,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거예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뭐 눌러요? 딜레트 키. 자, 딜레트 키 눌러줍니다. 자, 그럼 글자 다 지워졌나요? 자, 이번에는 요 인천광역시 주안로를 여기 안녕하세요로 붙여주고 싶어요. 뒤로. 자, 그럴 때는 커서를 요 앞쪽에다가 두고, 인천광역시 앞에다가 두고, 앞에 뒀나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지워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지워지면서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이 띄어쓰기나 엔터를 친 것도 글자 한 글자로 봐요. 글자 하나로 본다고. 그래서 백스페이스 한 번에 요 글자 지우듯이 요 공간을 지울 수 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블럭을 잡아주고요. 한 번에 지워줄게요. 자, 블럭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드래그 하는 거. 글자에다 대고 쭉 이렇게 긁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블럭 잡았나요? 자, 클릭해서 블럭 풀어줄게요. 클릭해서 블럭 풀어줄게요. 풀었어요? 자,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단어를 블럭을 잡고 싶을 때 한 단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단어만 블럭 잡혀요. 그죠? 이렇게. 세 번째,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세요. 세 번째, 줄블럭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요 앞쪽에다 두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왼쪽을 보거든요. 원래는 마우스가 마우스가 원래 왼쪽을 봐요. 근데 여기 앞쪽에다 올려놓으면 오른쪽을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볼 때 클릭하면 그 줄이 다 블럭이 잡혀요. 이게 줄블럭.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블럭을 잡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자,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줄게요. 했나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조금 더 할까? 자, 용지 설정하는 거 배우고 마무리하죠. 교재 페이지 12, 13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독서 관련 속담. 요거 먼저 쓸까요? Wait. 이렇게 먼저 쓸게요. 영어 쓰는 거 힘드시면은 영어 쓰지 마세요, 선생님. 한글만 쓰세요. 글씨 누릅니다. 자, 위에 메뉴 쪽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용지를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는 그냥 기본 도구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 첫 번째에 보면 편집 용지라고 있죠. 요 편집 용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떠요. 자,
위쪽에 A4 용지 종류가 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용지 방향, 제본, 용지 여백이 떠 있어요. 자, 용지 방향부터 가로로 바꿔볼까요? 용지 방향 가로 클릭. 그럼 여기 미리 보기의 그림이 좀 바뀌죠? 자, 설정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글자가 좀 줄어들 거예요. 용지가 가로로 바뀌면서. 자, 근데 잘 모르겠죠, 선생님. 아래쪽에 쪽맞춤. 요거 그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쪽맞춤 눌렀을 때 A4 용지 전체가 보였잖아. 근데 지금 가로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A4 용지가. 이렇게 용지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때 편집 용지에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굳이 안 눌러도 돼요. 자, 편집 용지의 단축키는 뭐냐면 F7. 키보드에 보시면 메뉴에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펑션키라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F7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 용지라는 창이 떠요. 그죠? F7? 아니. 영어 다시 위에 보면은 네. 잘했어. 신박했어. 자, 여기 위쪽에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왼쪽, 오른쪽 여백 있죠? 기본적으로 위에 3.5, 아래 3cm,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가 있는데 선생님 뭐 누르시나요? F7을 어떻게 누르셨어요 방금? 나오죠? 앞에 보세요. 자,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에 머릿말, 꼬릿말이 뭐냐면 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써져 있는 부분이 위에 써져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책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성경책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둥글러다니는 것 하나라도 주워서 보세요. 저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할 텐데. 아무튼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 위에 뭐 마태복음 써져 있고 그 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릿말. 페이지 번호 아래 써져 있잖아요. 그게 꼬릿말. 하다못해 동화책도 위에 단원명 써져 있잖아. 그것도 머릿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을 넣지 않으면 두 개를 더해서 여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넣을 거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만 여백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페이지 번호나 이런 거 넣을 거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3.5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각각의 20만큼 잡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숫자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지워요, 숫자를. 그리고 10을 씁니다. 아래쪽도 클릭하시면 뒤에 10점장 자동으로 생기고요. 머릿말도 10으로 합니다. 꼬릿말 아래쪽도 10으로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의 20으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백이 살짝 요 여백의 표시가 살짝 이동한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본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쪽에 스프링을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왼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고, 그 뒷장 페이지는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봐서 봤을 때 얘는 여백이 여기가 더 커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왼쪽에 여백이 더 커야 되잖아요. 맞죠? 그 풀 붙이는 자리의 여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쪽으로 여백이 들어갑니다. 제본에다가 숫자를 넣어 놓으면.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